예, 동태적 조직 형태. 자, 우리가 기능적 조직이라든가 또는 분별 조직은 딱 틀이 딱 짜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동태적은 말 그대로 그 조직의 형태가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에 프로젝트 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젝트 팀이라기보다는 통상은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그래요. TFT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특정 과제나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임시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해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해체한다. 그래서 동태적 조직이에요. 장점, 비교적 조직의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직 달성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요 그림 먼저 보고 내용을 설명할까요? 자, 프로젝트 팀의 조직의 예로서, 자, 어떤 하나의 예에서 사장이 있고 CEO, 그 밑에 생산부장, 영업부장, 관리부장 이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내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다.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 자네가 이거 해. 그래가지고 각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에서 각각 의견을 들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차출하는 거죠. 차출해서 뭐 팀을 꾸려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업에 다 있으면서 업무 지시를 여기서 또 받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가 프로젝트 팀이에요. 이 일이 해결이 되면은 목적을 다 했으니까 이게 해체되겠죠. 근데 또 이 기업에서는 이런 조직을 아주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 사람을 내쫓고 싶어.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개발하라고 팀을 만들어 놓고 저 한직에다가 그 규칙에다가 책상 하나 딱 마련해주고 속관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거 1년 내로 뭐 하나 개발해. 못해. 그럼 내쫓는 거죠. 이렇게 운영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좋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장점, 비교적 조직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연성이라는 것은 플렉시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1년 내에 완성해. 못하면 실패한 거죠. 단점, 일시적인 조직이므로 원래 소속되어 있는 부서와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는 뭐 검찰이라든가 또는 경제부처에서 이렇게 파견이 돼요. 그럼 몇 년 갔다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청와대라는 막강한 힘이 있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꼭 진급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보통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자리를 빠져나갔다가 1년 있다 들어오면은 뭐예요? 그 조직 내에서 내 위치는 사실 불안하죠. 그죠? 일의 업무의 연계성도 없고. 또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팀 내의 조직 및 유효성 유지가, 팀 조직 조화와 유효성 유지가 어렵고요. 팀장의 능력과 역할에 팀의 성과가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팀장을 사장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진짜 임무를 줘서 하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까처럼 뭐 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팀장으로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을 성공시킬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그 뭐 잘 알죠. 그런 식으로 평평하게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있다. 좌우로. 자, 기능별 조직 또는 분별별 조직 형태의 프로젝트 팀 조직을 결합시킨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다. 이런 경우는 항공기 제조업이나 금융 서비스업, 전문 자문업, 다국적 기업 등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장점으로는 뭐냐면은 기능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조직 운영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것도 그림 형태를 먼저 보고 보죠. 자, 이것도 그 일개사장 밑에 생산부장, 영업부장, 관리부장이 있는데 프로젝트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필요한 회사, 아까 항공 관련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데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개발하거나 뭘 연구하거나 하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있는 특정인과 연계가 돼서 특정 그 직원과 연계가 돼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여기 다 요 실선이 명령체계거든요. 명령체계.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두 군데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좀 헷갈리겠죠. 지휘체계 혼란도 오고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 공유로 팀 수준에서 문제 해결시보다 양호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왜? 각 부서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오다 보니까 이거 할 때 무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뭐지? 저 문제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단점, 우리 아까 살펴봤죠. 명령 개통에 혼란이 와서 일의 우선순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부장이 지시는 거하고 이쪽 프로젝트 팀장이 지시하는 게 서로 다르거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또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이러면 곤란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특히 매트릭스 조직의 문제는 팀 미팅이 많아요. 의견 조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잘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리스 조직의 한 형태인데 IBM, 여러분 컴퓨터나 그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자, 그 IBM 본사가 물론 미국에 있지만은 각국 현지에 독립된 형태의 법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각각의 나름의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본사 차원에서의 과제를 주어집니다. A 과제, B 과제, C 과제. 그래서 현지 업무도 하면서 이 과제들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직원들은 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능을 작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일이 과중되거나 업무로드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또 불협화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본사나 현지 기업의 장들은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BM뿐만 아니라 삼성도요. 40년 동안 조직이 수없이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기업의 상황, 우리가 기업의 환경 얘기했었죠. 그 외부 환경들, 그죠? 직접 환경 또 간접 환경. 그 환경이 바뀌면 여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또 변화해야 되겠죠.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조직. 가상조직은 버추얼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흔한 것은 아니고 보통 그 인터넷상에서 그 게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조직 형태로 팀이 결성돼서 게임을 하죠. 그죠? 또 네트워크 조직, 묘들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전통적인 핵심 조직 요소로는 간직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적인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없는 조직이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기술을 적용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직 경계와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사 조직은 작고 핵심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이런 기업들이 많죠. 여러분 그 애플 그 스마트폰도 대부분은 본사에서는 뭐 제품 디자인만 하고 개발만 하고 생산은 다 외국에서 해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 책임 소재가 불명하고 정보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흔한 조직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가상 조직인데 좀 구체화되는 조직인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설계사도 있고, 쓰면 공구리도 쳐야 되고, 미장도 해야 되고, 뭐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내부 저기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죠. 이 직원들을 다 끌어안고는 회사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는 핵심 요소만 갖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땅은 부동산 회사한테 맡기고, 또 아파트 건설에서는 전문 건설한테 맡기고, 조경은 조경회사한테 맡기고, 또 설계 디자인은 아파트 설계하는데 맡기고, 홍보도 홍보 대행회사한테 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죠? 네 책임이야 이러다 보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니까 건설이 뭐 1년 12달 몇 년 동안 계속 건설 수요가 생기면은 모든 직원들을 다 포용하고 가야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쩌다 보면 1년에 한 번 아파트 짓고 또 한 몇 년 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조직원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경계 조직. 이거는 기능적 조직이나 소위 부문적 조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을 할 때 보면은 서로 조직 경계가 없이 막 모여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모든 기업에 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되는 겁니다. 소위 개념으로 볼 때 기녀 조직의 내부 조직끼리 연계함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조직. 특징은 기존 조직의 위계를 배제하고 팀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을 최대한 활용 하고, 조직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부 무경계 조직. 이거는 내부 조직 내에서의 경계를 깨고 일 때문에 모였다 깨졌다 하는 얘기, 흐트러졌다가. 외부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외부 조직 아웃소싱 했다가 관계없으면 또 끊고, 뭐 이런 것들을 외부 무경계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학의 경우에요. 대학에는 보통 기획실, 총무처, 학생처, 뭐 이렇게들 있습니다. 교무처. 근데 입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입학처를 운영합니다. 입학처. 그래서 이거 운영했다가 다시 본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잠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에 관련돼서 기획처에서 할 일, 교무처에서 할 일, 학생처에서 할 일, 총무처에서 할 일을 다 모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무경계 조직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하고 A, B, C 기업이 이럴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B는 떨어져 나가고 A, C가 아웃소싱해서 같이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제3시기, 그러니까 이걸 뭐 발전적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기업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D가 들어와서 또 관계를 형성해서 일을 해나간다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좀 쉬었다가